이번 장에서는 반도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리프트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디퓨전이라는 방식입니다. 드리프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압을 양단에 연결하면요. 반도체 양단에. 그러면 전개가 생기죠. 전개가 생기면 프리 일렉트론이 있으면 얘는 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VNIR 다들 아시죠? VNIR이죠. 그래서 전압을 주면 커런트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드리프트라고 부릅니다. 드리프트 전류.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인가하면 커런트가 흐르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커런트가 흐르는 요거를 드리프트라고 하고요. 드리프트는 그래서 이건 전류 밀도, J는 전류 밀도를 의미하는데요. 전류 밀도가 이렇게 디파인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얘는 모빌리티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이 전자와 요 뮤에는 일렉트론에 대한 모빌리티고요. 얘는 홀에 대한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얼마나 이 전개에 민감한가를 나타내는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가 높을수록 같은 전개를 인가해도 더 많은 커런트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N하고 P를 줬는데요. N하고 P는 N은 일렉트론의 덴시티고요. 얘는 홀의 덴시티입니다. 당연히 자유전자가 많거나 전공이 많으면 당연히 커런트가 더 많이 흐르겠죠. 왜냐하면 전개를 걸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얘기하면 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전기에 비례하고 모빌리티한 코에피션트를 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디퓨전이라는 건데 얘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래성 쌓아보셨죠? 모래성을 이렇게 곱게 쌓으면 그죠? 나는 이렇게 막 네모나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면 얘는 모래에 대한 덴시티가 엄청 높으니까요. 얘는 이 외부 공간은 모래에 대한 덴시티가 매우 낮죠. 이거 그냥 냅두면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디퓨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물컵에다가 이렇게 요 디퓨전 설명할 때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물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죠? 잉크라는 거는 검은색 잉크가 덴시티가 높은 것이고 물은 검은색 잉크에 대한 덴시티가 없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디퓨전은 그래서 얼마나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디퓨전에 대한 전류 공식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N이랑 P는 덴시티를 의미한다고요. 홀 덴시티와 일렉트론 덴시티. 그 덴시티의 그 프로파일, 그러니까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변화가 급격한가에 따라 전류 밀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드리프트 커런트랑 비슷하게 DN과 DP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뭐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도 부르고요. 디퓨지비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에서
전류의 차이, 전류의 그런 프로파일에 의해서 프로파일을 얼마나 민감하게 자유전자가 움직이는가, 이걸 디파인 해주는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어 죄송한데요. 요 터미널러지의 의미는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면 전류가 더 많이 흘러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류 밀도 차이가 거의 없으면 뭐 전류가 좀 적게 흐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산이죠. 확산. 밀도가, 그러니까 덴스한 곳에서 스파스한 곳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퓨저는 그럼 뭐가 덴스하고 뭐가 스파스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전자 혹은 자유전공 이 홀의 덴시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머스펫이라고 하는 거는 드리프트에 의해서 커런트가 생성되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BJT도 배울 겁니다. BJT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컨셉을 배우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걸 몰라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회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몰라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알면 좋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너무 기초적인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면서 이건 드리프트 커런트예요, 이건 디퓨전 커런트예요, 이거 얘기할 일은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여기서 좀 재밌는 이퀘이션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요게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십이라는 대표적인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드리프트 커런트, 위에는 드리프트 커런트, 아래는 디퓨전 커런트죠.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는 그 뮤와 d는 각각의 커런트를 디파인 하기 위해서 생겨난 코에피션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정확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를 뮤로 나눈 값은 kt 오버 q하고 항상 일치한다 라는 게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십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q는 전하량 쿨롱이죠. 전하량 상수고요. k도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얘네들은 코에피션트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t는 앱솔루트 템퍼러처입니다. 온도죠.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d가 더 d와 그러니까 디퓨지비티와 그 모빌리티의 B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되게 신기한 릴레이션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공정이나 소자에서 좀 요걸 이용한 계산법들 같은 게 문제에 많이 나오긴 하죠. 물론 이제 이거를 회로 설계해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걸 통해서 어떤 공식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배웠었죠. 도핑이란 걸 해서요. 사실 저항을 낮추는 개념이라면 P로 하건 N으로 하건 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항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도핑만 하면. 물론 뭐 저항을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항을 내리는 게 목표라면 뭐 P로 도핑을 하나 N으로 도핑을 하나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개를 따로 배운 이유는 이 PN 정션, 죄송합니다.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같이 만들면 굉장히 흥미로운 비헤이비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타입의 세미컨덕터와 N타입의 세미컨덕터를 붙인 그 디바이스를 PN 정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PN 정션이라는 것은 반도체 기초가 되는 모든 반도체 학문에서 기초가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PN 정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P타입의 반도체와 N타입의 반도체를 서로 딱 붙여서 만드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N타입에는 일렉트론을 많이 넣었고요. 일렉트론이 많고요. P타입에는 홀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도핑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전공과 자유홀 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서로 얘는 전자가, 얘는 전공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얘네가 서로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타입과 N타입을 바로 양옆에 만들어 버리면 각각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P타입 같은 경우는 홀이 많죠. 그래서 얘를 홀이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됩니다. 메이저리티라는 거는 다수라고 아시겠죠? 아시죠? N타입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렉트론이 메이저리티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P타입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요. N타입 같은 경우는 홀이 적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요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컨셉은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PN 정션을 양옆에 딱 붙여서 만들면 서로의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리컨비네이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보시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건데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건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얘를 그냥 덩그러니 냅뒀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얘가 어떻게 있나 보면 그게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면 얘네 경계면 사이에서 각각의 메이저리티 캐리어들이 서로 만나서 리컨비네이션이 돼서 그 중간에는 약간 DMZ 같은, 그렇죠? DMZ 같은 중립 영역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거를 디플리션이라고 부릅니다. 디플리션, 그렇죠?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요 동그라미 컨셉은 교과서에서 사용한 겁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란 게 뭐냐면 원래 얘는 전자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없어졌죠. 그러면 전자의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얘는 전자의 빈 공간이지만 얘가 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얘는 홀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순히 자유로운 애들이 사라졌을 뿐이죠. 하지만 요 N타입 세미컨덕터를 봤을 때는 원래는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사라졌죠. 즉 N타입의 평형 상태로 뒀을 때는 얘는 평형 상태를 그냥 0이라고 두면 얘가 자유전자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얘는 평형 상태일 때보다도 전자를 더 많이 잃었죠. 그래서 얘는 파지티브한 포텐셜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자는 네거티브한 물질이라서, 네거티브한 전하량이라서 걔네가 없어지면 반대로 포텐셜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텐셜은 올라갔지만 실제로 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로 차이를 두고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얘는 원래 전자가 있었던 자리였다. 전자가 없어진 거고, 얘는 전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 포인트로 봤을 때는 포텐셜이 높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P타입에서는 원래는 홀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얘가 옆으로 다 끌려가서 리컴비네이션 됐죠. 그래서 홀이 있던 자리가 사라졌으므로 얘는 어떻게 보면 이 동그라미 컨셉은 매우 잘 맞죠. 원래 요 동그라미를 홀이라고 치면 홀에 전자가 여기서 쏙 들어와가지고 채워서 얘는 이제 뉴트럴라이즈 된 거죠. 리컴비네이션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반대로 양의 전하량이 사라졌기 때문에 볼테이지 포텐셜로 보면 내려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한 전압을 가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타입에서는 전자가 사라져서 볼테이지 포텐셜이 올라가고요. P타입에서는 전공이 사라져서 볼테이지 포텐셜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 사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릭 필드의 양단, 그러니까 디플리션이 생기는 디플리션의 에어리어 바운더리부터 바운더리까지의 일렉트릭 포텐셜을 적분하면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을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빌트인 포텐셜. 빌트인 포텐셜 전압, VO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죠?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전압이 생깁니다. 이게 이퀄리브리엄,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압을 가한다. 전압을 근데 N타입 쪽에다가 플러스를 가하고요. P타입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플러스 전하 포텐셜이고 얘가 마이너스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자가 몰려들 거고요. 이쪽으로는 전공이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 중간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만나서 리컴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자유전자 전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다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서 더 많은 자유전자 전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자와 전공이 없어진 그 리전, 디플리션 리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이 커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빌트인 포텐셜, 아까 얘기했었죠?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이 뭐 세기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더 먼 거리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빌트인 포텐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빌트인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가 이제 움직이려면 어떤 자유전자가 움직이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거는 그 장벽을 더 높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더 못 넘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벽이 더 올라가면 그 빌트인 포텐셜이 요 위에 케이스 빌트인 포텐셜이 더 커졌기 때문에 장벽이 더 높아진 거고요. 그러면 전자가 넘어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에서는 빌트인 포텐셜이 올라가고 디플리션이 증가하고요. 그런 인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빌트인 포텐셜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요.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P타입에다 플러스를 주고 N타입에 마이너스를 주면요. 얘는 N타입이 마이너스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들고 가운데로 몰려들고 이쪽도 플러스 포텐셜이기 때문에 전공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다시 모여가지고 원래는 리컴비네이션 된 애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멀리서 온 전자가 다시 이 자리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이 좁아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디플리션 리전이 좁아졌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할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 작아집니다. 빌트인 포텐셜이 작아졌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은 아까 허들이라고 했었죠. 그 전자가 터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컨디션을 포워드 바이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빌트인 포텐셜이 작아지고요.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도 좁아지고요. 그리고 커런트가 있다. 커런트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퀄리브리엄은 전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당연히 흐를 수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압이 없으면 전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스테이터스를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이퀄리브리엄. 사실 이퀄리브리엄은 크게 중요한 스테이터스는 아니긴 합니다. 그냥 얘는 그냥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드라이브하고 리버스가 있죠. R하고 D가 있죠. 그 중간에 N이 있죠. 그죠? 그 정도 N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전압을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네. 요 위에 거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에서 즉 요 P타입에다가 네거티브를 주고 N타입에다가 포지티브를 주면 커런트가 안 흐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P타입에 플러스를 주고 N타입에 마이너스를 주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죠? 네,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압을 줬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죠? 얘는 이쪽에다 포지티브 주고 네거티브 주면 커런트가 흐르지만 반대로 여기다 네거티브를 주고 여기다 포지티브를 주면 커런트가 못 흐르죠. 그죠? 이게 다이오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게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 때는 커런트가 흐르고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커런트가 안 흐르고 이거는 곧 다이오드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는 보통의 다이오드는 PN 정션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를 먼저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다이오드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이 PN 정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PN 정션이라는 건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PN 정션은 어떠한 타입의 트랜지스터에서도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화학적으로 잘 안 맞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제가 화학적으로 잘 맞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회로를 이해할 때 이 정도로 이해하면 괜찮겠다
라는 정도의 제 생각인 거고요. 앞서서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각각 개인마다 그리는 그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PN 정션을 봤을 때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런 거다 라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말이 되면 회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 뜯어 고쳐야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전자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의 다른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